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제 여러 가지 메탈리제이션 중에 어떤 메탈들을 쓰느냐라는 거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알루미늄을 쓰다가 알루미늄의 비저항이 우리가 디바이스 스케일링 하면은 점점점 라인도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비저항은 가지고는 쓰기가 어려워가지고 카파로 옮겨간다고 그랬고, 골드도 쓰긴 쓰는데 이제 갈륨 알세나이드와 같은 이제 3호족 그 화합물 반도체 쪽에 쓴다고 그랬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쓰는 메탈들을 조금 몇 가지 더 얘기하면은 이제 폴리실리콘도 써요. 폴리실리콘은 주로 어디에 쓰냐면, 폴리실리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실리콘의 폴리 크리스탈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실리콘하고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실리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컨덕터가 아니고 세마이 컨덕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만 가지고는 쓰기가 어렵다고. 그 메탈 라인, 왜냐면은 레지스티비티가 굉장히 큰 머티리얼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300 마이크로 오hm 센티미터, 아까 앞에 거 카파나 이런 거는 1.7, 뭐 3 이 정도였잖아. 그런데 이 정도로 크단 말이지. 그래서 얘 단독만 가지고는 그 메탈 라인으로는 사용하기 어려워요. 근데 메탈 라인이 아니고, 그래서 뭘로 주로 사용하냐면은 게이트 메탈,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만들면은 요 게이트 메탈이지. 소스트레인스 게이트 메탈. 요걸로 폴리크리스탈을 옛날에 많이 사용했어요. 요즘에는 메탈 게이트 바꿨지. 폴리 게이트에서 지금은 메탈 게이트 바꿨지. 자, 폴리 게이트를 왜 썼다 그랬지? 폴리실리콘 게이트를 왜 썼다 그랬지? 기억이 안 나? 우리가 그렇지. 셀프 얼라인을 하기 위해서 썼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를 만들 때 이 게이트를 가지고 임플란트를 쳐가지고 소스 트레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액티베이션 하기 위해서는 1000도씨 이상을 올려야 한단 말이야. 그래야지 얘네들이 액티베이션이 된단 말이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를 메탈을 쓰면은 그럼 녹아버려. 웬만한 메탈은 1000도를 못 견딘다고. 그럼 망가지니까 이때 폴리실리콘을 여기다 메탈로 쓰면은 셀폴라인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대신에 여기다는 도핑을 상당히 높게 하지. 도핑을 높게 해가지고 최대한 레지스티비티를 갖다가 낮추고, 그 다음에 요거 자체가 굉장히 뭐 긴 면적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 위에 메탈 라인들이 이렇게 얹혀지는 형태가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폴리크리스탈을 쓴다고 그랬지. 하이 템퍼러처 스테빌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이랑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쓰기는 딱 좋은 거지. 그 다음에 리프렉터리 메탈, 뭐 크로뮴이라든지 아니면 팔라듐, 텅스텐. 여기서 웬만한 것들 많이 안 쓰는데 텅스텐은 좀 많이 쓰이는 머티리얼. 반도체 공정 중에 텅스텐은 굉장히 많이 쓰여. 자, 텅스텐은 하이 템퍼러처 스테빌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 그런 대로 잘 견디는 메탈이야. 고온에서 잘 견디는 메탈인데, 그렇게 그 레지스티비티가 좋은 머티리얼은 아니지. 그래서 아무튼 텅스텐은 그래도 그런 대로 뭐 비아 플러그나 이런 데 많이 쓴다고. 나중에 다시 나올 거니까 그때 얘기합시다. 그리고 리액션 베리어로 많이 씁니다. 이게 고온에서 버틸 수 있다. 리프렉티브 메탈 결국 내열 재료라는 얘기인데, 고온에서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은 화학적인 반응성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란 말이지. 화학적인 반응성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베리어들, 리액션 이론이라는 베리어들로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리프렉터리 실리사이드. 자, 실리사이드를 우리가 많이 써. 실리사이드를 어디다가 많이 쓰냐? 실리사이드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메탈, 뭐 예를 들면 타이라든지 뭐 텅스텐이라든지 얘와 실리콘이 만나면은 여기서 이제 타이 실리사이드나 텅스텐 실리사이드가 된다고. 이런 실리사이드 머티리얼이 되는데, 이 실리사이드를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써. 어디다가 많이 실리사이드를 쓰냐면은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트랜지스터 이렇게 만들었지. 그 다음에 그러면은 결국은 옛날에는 뭐 얘는 폴리였고 얘는 실리콘이란 말이야. 결국은 실리콘하고 메탈하고가 접합이 돼야 된단 말이야. 메탈하고 실리콘이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여기서 뭐 전류를 집어넣어주고 전류를 그 센싱하고 그럴 거냐. 그래야 되려면은 실리콘과 메탈이 컨택트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컨택트를 이루는 것이 실리콘과 메탈의 컨택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올 수가 있고 이게 오믹을 갖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무조건 오믹이어야 되는 거지. 쇼트키는 여기가 쇼트키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가 쇼트키가 될 필요 없다고. 오믹이 돼야 되는데 워크 펑션에 따라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워크 펑션에 따라서 얘가 쇼트키가 되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서 여기 요 콘택에서의 저항이 생긴단 말이야. 콘택에서의 저항이 상당히 커. 그래서 이 콘택의 저항을 줄여주기 위해서 실리사이드들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만들어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만나는 요 위치. 만나는 요 위치에다가 실리사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실리사이드. 그러니까 메탈을 덮고 반응을 시켜가지고 여기를 실리사이드를 만들어. 여기도 물론 실리사이드 나오겠지. 여기도 실리사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메탈을 날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실리콘하고는 반응하지만 실리콘 옥사이드와는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실리콘 옥사이드에는 그냥 메탈이 남아있다고. 그냥 쓰면 얘네가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지. 그래서 애칭을 통해서 이 남은 메탈들은 날려버린다고 다. 그러면 여기가 실리사이드가 되잖아. 그러면 실리사이드와 이 실리콘과는 오미콘택이 된다고. 잘 오미콘택이 된단 말이야. 오미콘택 만들고 실리사이드 위에다가 이렇게 메탈 콘택이 되는 거지. 이렇게 메탈 콘택 시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는 메탈과 메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운 오미콘택이 되는 것이고 실리사이드와 실리콘 사이를 오미콘택을 만들면은 여기가 오미콘택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콘택 부분에 실리사이드를 갖다 많이 만든단 말이야. 옛날에 뭐 텅스텐 실리사이드 70 마이크로옴 센티미터 이것도 꽤 큰 값이지. 그렇지만 이게 메탈과 컨택이 돼야 되는 부분이 때 만든단 말이야. 1나노미터 정도의 텅스텐을 넣은 다음에 그걸 딱 언의를 하면 2.53 정도 반응해서 2.58 정도의 텅스텐 실리사이드가 된다고. 팔라듐 실리사이드 아니면 PT 실리사이드, 타이 실리사이드, 코볼트 실리사이드 있는데 좀 이따가 실리사이드에서는 좀 더 나오니까 그때 조금 더 얘기하자고. 이렇게 마더레이트 레지스티비티가 아주 얘처럼 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작은 것도 아닌 수준 레지스티비티를 갖는 놈인데 얘를 갖다가 요 컨택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쓴다라는 말이야. 플래티늄 실리사이드 30 마이크로옴, PT 실리사이드 1.97 나노미터 이렇게 돼가지고 되고, 그 다음에 하이 템퍼러처 스테빌리티를 갖고, 그 다음에 폴리와 함께 게이트 메탈리제이션 할 때 쓴단 말이야. 폴리 위에도 여기도 실리사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메탈 컨택을 할 수 있게. 폴리실리콘도 실리콘이랑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실리사이드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그래서 쓴다고. 자, 이게 이제 메탈리제이션 하는 기본적인 오버뷰야. 우선 우리가 일단 이제 트랜지스터를 요단다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만들었지. 이제 아이솔레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소스, 게이트도 만들고, 소스 드레인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얘하고 붙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전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붙여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이제 실리콘이라고 친다면 디퓨즈 액티브 리전, 여기가 뭐 소스 드레인이 됐든 뭐가 됐든 되겠지. 그럼 그 위에 이니셜 멘탈 콘택이 있어야 한다. 이걸 갖다 이제 실리사이드를 쓴다는 얘기지, 우리가. 그 다음에 이게 로컬 인터코넥트. 얘를 갖다 컨택트하고 이 메탈 실리사이드 붙는 컨택이 있어야 되는 걸 갖다 로컬 인터코넥트라고 불러. 주로 텅스텐을 많이 사용해. 근데 이제는 텅스텐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텅스텐을 이때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가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아 텅스텐 넣고 이제 메탈 씌우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근데 메탈도
이렇게 여러 개 그 멀티 레이어를 만들어.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 나올 거야. 그리고 요걸 집어넣을 때도 여기다 이렇게 다른 메탈 갖다 이렇게 그 주변을 발라줘. 그 이유도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인터레이어 다이렉트리 있고, 자,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만든단 말이지. 이제 여기서 이제 머티리얼들이 바뀌어 나가고 이제 방법들이 바뀌어 나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것이고, 자, 메탈을 갖다 하면 어떻게 데포지션 하냐? 자,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메탈 데포지션의 스퍼터링이지. 스퍼터링은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했지? 스퍼터링의 장점이 뭐라고 했어? 장점이 저온이라는 것도 장점이고, 어나이소트로픽하게 증착된다는 건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증착에서, 그러니까 애칭에서 어나이소트로픽하다는 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증착에서 어나이소트로픽하다는 건 장점이 되기 어려워. 왜냐하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못 채우는 데들이 많아진다고. 못 채워지는 데들이. 아니, 어나이소트로픽하게 증착된다는 건, 그러니까 라인 오브 사이트로 증착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스펙트 레이지가 큰 애들은 못 채우게 된다고. 채우기가 되게 어려워진다고. 굉장히 롱스로 만들기 전에는. 그렇지. 내가 물어본 정답은 모든 재료를 갖다가 쉽게 증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를 타겟으로 만들어가지고 증착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재료든지 할 수가 있단 말이야. CBD 같은 경우에는 안 돼. 왜냐하면 CBD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프리커서가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프리커서가 존재하는데 PBD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리커서 필요 없어. 그냥 타겟을 만들어가지고 놓고 두들겨 패면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메탈들을 할 때 좋은 방법이긴 하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컨포멀한 데포지션이 안 된단 말이지. 이거는 스퍼트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데와 할 수 있는 구조, 없는 구조가 굉장히 가려지게 된다. 그렇지만 아무튼 메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그리고 아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퍼터를 갖다가 많이 사용하지. 기본적인 구조는 이미 우리가 배웠어. 플라즈마를 띄우고 플라즈마의 캐소드 쪽에다가 메탈 타겟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아이언하고 전자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 아이언들이 가속돼서 얘를 때리게 된다고 그랬지. 이 때리는 힘은 이제 뭐 타겟 사이즈와 이 캐소드 사이즈와 이 어노드의 사이즈 거기에 따라 달라질 테고, 그래서 이 맞은 놈이 날라가가지고 이 위에 이렇게 쌓여지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맞은 놈이 날라가가지고 이렇게 쌓여지게 되는 거야.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면은 일렉트릭 필드를 갖다 걸면서 저기 아르곤 가스를 넣어주면은 아르곤 가스가 전자하고 아이언이 분리되면서 플라즈마가 생긴단 말이지. 이렇게 플라즈마가 된 걸 갖다가 그 여기가 필드가 걸리기 때문에 얘가 강하게 가속되면서 얘를 때리게 되는 거지. 메탈을 때리면서 메탈을 스퍼터링 튀겨나오게 만든단 말이야. 이렇게 메탈릭 아이언이 튀겨나와서 그래서 얘가 와가지고 데포짓이 되는 것이고, 응? 그러고 이그저스트 가스를 계속 빼면서 나머지 애들을 갖다가 빼주고 있으면서 여기는 그러면서 적절한 베큐um을 잡아주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굉장한 하이 베큐um을 쓸 수 없다 그랬지. 아르곤 가스를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완벽한 이렇게 굉장히 긴 라인 오브 사이트에 저거는 되게 어렵다 그랬어. 데포전 되게 어렵다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라인 오브 사이트를 하기 위한 방법 두 가지라고 해서 내가 중간고사를 낸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렇게 돼 있는 게 이거 스퍼터링 구조고, 자, 스퍼터링을 DC로도 할 수 있지만 RF 스퍼터도 가능하다고 그랬지? RF 스퍼터도 가능하다고 그랬어. RF 가지고도 스퍼터를 가능하게 한다고 그랬어. 그거는 이제 RF를 했을 때 셀프 바이어스가 걸리게 돼가지고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지. RF 하더라도. 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플라즈마를 찾아보라고 했어. 자,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은 스퍼터링이고 이베포레이션이라는 방법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야. 그리고 스퍼터에 있어서 문제점, 뭐가 문제점이라고 했지? 데포지션에서 컨포멀하지 않다는 점 말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그랬지? 그렇지. 그렇지.
얘가 날라와서 붙이면서 얘가 데미지를 입어. 얘가 버터 하면 데미지를 입게 돼 있어. 얘 강하게 이 에너지를 받은 놈이 와가지고 여기를 치면서 데포지션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서브스트랙트 쪽이 데미지를 받게 돼 있어. 그걸 잘 생각해야 돼. 그것도 데미지가 있어. 자, 이베포레이션이란 놈은 방법은 그렇게 그 양산 공정에서 많이 쓰이는 공정은 아니야. 특히 실리콘 쪽에서는. 실리콘 쪽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메탈을 덮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니까 여기서 소개하는 거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빔, 그러니까 떠머리든지 이빔이든지 이렇게 머티리얼을 갖다 가열을 시키든지 이빔으로 두들겨 패든지 해가지고 얘네가 얘를 갖다가 좀 더 이베포레이션을 더 열을 올려서 이베포레이션을 시킨다고 그랬잖아. 히팅을 시켜가지고 본바드먼트, 일렉트론 본바드먼트든지 아니면 떠머리든지 그 뭐야 그, 그 레지스티 히팅을 한다든지 인덕션 히팅을 한다든지 해서 얘를 갖다가 히팅을 해서 얘가 이베포레이션 승화가 돼가지고 날라오게 돼서 걔가 이제 저기에 붙게 만든다는 거지. 아무튼 일렉트론 빔을 갖다 만들어내면 일렉트론 빔이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휘면 이렇게 돌게 마그네틱 필드 안에서 이 일렉트론 저 힘을 받게 돼 있으니까 힘을 받아서 이렇게 돌게 돼 있다고. 얘를 계속 두들겨 팬다고. 그럼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이베포레이션 돼가지고 되는 거지. 대신 얘는 엑스레이를 제너레이션 시키고 역시 마찬가지로 서브스트레이트나 디바이스를 데미지 시킨단 말이야. 자, PVD의 가장 큰 의게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가장 그래서 그 데미지를 안 입게 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컨포멀한 데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CBD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또 CBD를 갖다 우리가 양산공정에서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컨포멀하게 넘는 부분이 있고 또 뭐가 있지? CBD는 뭐가 좋겠어? CBD 쓰면 사람들이. 왜 CBD? 그렇지. 트루프. 무조건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거는 돈을 갖다 아낄 수 있다는 얘기야. 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코스트라는 거에 대해서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하는 건 아트가 아니야. 엔지니어링이지. 아트라는 것은 돈을 때려 부어가지고라도 뭘 만들면은 하나를 만들면 그게 성공하는 게 아트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돈을 최소한 가장 적게 하면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방법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CBD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배치로 집어가지고 하면 돼. 그럼 CBD 머신 그래봐야 뭐 하나에 20억, 30억 주고 샀다 해서 100장 한꺼번에 하는데 PBD 20억, 30억 주고 한 장씩만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이 그 스루풋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장비 사야 되니까 엄청 차이가 나는 거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CBD를 못 쓰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리커서가 없으면 못 한다고. 그만한 그거를 만드는 프리커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또 하나의 약점은 뭐냐면은 또 하나의 약점은 CBD로 했을 때 뭐가 약점이겠지? 모르겠어? 고온이 필요한 것도 약점이고 유해가스 나오는 것도 약점이긴 한데 직접적으로 내가 소자랑 관련해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이 CBD 공정이라는 건 자체가 임퓨리티를 같이 쓰는 거라고. 프리커서라는 것 자체가 MOCBD든 뭐든 간에 카본이라든지 이런 임퓨리티가 같이 들어가는 놈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이 안에 남을 수밖에 없는 공정이라고. 공정 자체가 PVD랑은 다르잖아. PVD는 메탈 때려가지고 메탈이 날라오는 거지만 얘는 MOCBD 프리커서가 오기 때문에 오게닉들이 섞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카본이 남는다든지 뭐 남는다든지 남게 되는 거란 말이지 얘들이. 그러면은 그 퀄리티는 당연히 순수한 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지. 응? 그게 좀 약점이지. 자, 그래서 뭐 아무튼 가스 페이즈가 트랜스포트 돼서 여기서 화학 반응하고 서피스 리액션 내가지고 남는 놈들이 나간다는 CBD 다 배워보고, 그래서 ALD라는 것은 뭐 하나 한 층 한 층 해가지고 한다. 그지? ALD의 어플리케이션 쭉 있지. 응? 베리어 메탈 글루 레이어.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그 저 뭐야 인터커넥트 이렇게 보일 때
이 콘택트나 비아를 보일 때 아까 여기 이렇게 얇은 메탈이 이렇게 덮여 있었잖아. 그렇지? 그러고 요 안에 이제 텅스텐이 이렇게 채워져 있었지. 뭐 텅스텐도 될 수 있고 이제 카파도 될 수 있고 이제 있는데 여기 얇게 메탈 덮은 게 이게 바로 베리어 메탈이라든지 아니면 글루 레이어라고 한다고. 이거 주로 요즘에는 타이나이트라이드나 하고 타이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쓰든지 이렇게 같이 쓰든지 한단 말이야. 타이나이트라이드 덮고 타이 덮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게 이제 베리어 메탈, 글루 메탈인데 베리어 메탈 뭐에 대한 베리어일까? 모르겠어? 디퓨전에 대한 베리어야. 이 카파가 여기 들어있다. 카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게 잘 돼. 이 디퓨전이 잘 돼. 알루미늄도 물론 그렇지만 알루미늄도 그렇고 텅스텐은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지만 걔는 얘가 들어온단 말이지 일로 채널 안으로. 얘가 기어 나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여기에 확실히 좀 더 덴스하고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걸 베리어 레이어로 만든단 말이에요. 또 글루 레이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이 메탈이나 아니면 여기 뭐 실리콘 옥사이드라든지 와 여기 들어가는 메탈이 잘 붙어야 되잖아. 얘가 박리가 돼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글루 레이어를 갖다가 넣어준다고. 그게 이제 TIN이 될 수가 있고 TI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보통 이게 두 개 듀얼 레이어로 넣어서 TI를 갖다 글루 레이어로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이중층, 1중, 2중으로 이렇게 레이어를 갖다 집어넣어 준다. 근데 보시다시피 얘가 무지하게 얇아야 돼. 그리고 굉장히 에스펙트 레이쇼가 큰데도 들어가면서 굉장히 얇게 덮여져. 얘가 두껍게 덮이면 안 된다고. 얘가 두껍게 덮이면은. 왜 안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레이어를 쓰는 애들은 이 안에 집어넣는 애들보다 레지스티비티가 큰 애를 쓴단 말이지. 근데 레지스티비티가 큰 애가 이렇게 차지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거의 전체의 레지스턴스는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의 레지스티비티를 낮추기 위해서는 요걸 굉장히 최대한 얇게 얘의 역할만 베리어라든지 아니면 글루레이어 역할만 해줄 수 있어서 최대한 얇게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데포지션 방법이 ALD지. ALD 얇게 덮을 수 있잖아. 뭐 하이케이 캐패시터, 뭐 캐패시터 일렉트로드, 하이케이 게이트, 뭐 카파, 시드 레이어, 다일렉트릭 뭐 이런 것들 이것들은 다 쓰던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알아두고 ALD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들. 자, 아무튼 그래서 요런 공정 ALD 지난번 했으니까 해서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런데 ALD를 사용한단 말이지. 자, 그래서 메탈리제이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어. 메탈리제이션이 단순히 메탈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 안에 있는 그 인슐레이터들도 이 메탈리제이션 공정에 다 포함되는 거야. 자, 콘택트와 비아 수직적으로 뚫어주는 애들이지. 수직 방향으로 뚫어주는 애들은 이제 비아라고. 비아는 메탈과 메탈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걸 갖다가 비아라고 그러고, 콘택트라는 것은 실리콘하고 메탈하고를 연결해 주는 거. 그래서 이 실리콘과 메탈이 만나게 하는 걸 갖다 콘택트라고 그러는 것이고, 응? 실리콘과 메탈이 비아 콘택트고 메탈과 메탈이 비아야. 그 인터커넥션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갖다 다 연결한 이 라인들을 이렇게 만드는 라인들을 갖다 다 통칭해서 부르는 게 이제 인터커넥션이라고 부르는 거, 인터커넥트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 디바이스와 디바이스를 갖다가 다 연결한 이걸 갖다 여기를 연결한 이 라인들을 갖다 다 통칭해가지고 부르는 말이 인터커넥. 뭐 인터커넥션이 너무 길다, 인터커넥션이 너무 짧다 이런 말들을 쓰는 거지.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이제 메탈리제이션을 통해서 만든다는 것이고, 메탈리제이션은 모든 프로세스를 다 총괄하는 거야. 메탈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컨택트를 만들고 인터커넥트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인슐레이션과 이걸 패터닝하는 공정을 다 메탈리제이션. 그러니까 이 인터커넥트를 만드는 모든 공정을 갖다 메탈리제이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인슐레이터 덮는 공정도 마찬가지야. 인터커넥트 라인은 메탈 라인은 컨덕티비티 당해줘야 되고 실리콘과 잘 붙어야 되고 다이렉트릭과 잘 붙어야 된다 그랬지. 앞에서 나왔던 거니까. 자, 요즘에는 그래서 카파가 이 라인들로 대부분 요즘엔 다 쓰인단 말이야. 카파로 다 써. 카파로.
카파로 쓰이는 이유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카파는 결정적인 약점을 하나 갖고 있지만 레지스티비티가 낮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 다운하면 스케일링 다운할수록 우리가 더 그 낮은 레지스티비티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파로 한 거야. 그리고 요 다이일렉트릭은 로케이. 옛날 그냥 실리콘 옥사이드보다 다이일렉트릭 콘스탄트 값이 작은 걸 로케이라고 부르는 거야. 응? 왜 로케이를 써야 된다고 그랬지? 응? 왜 여기 인터다이일렉트릭을 전기가 안 통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전기가 안 통하기 위해서는 그냥 인슐레이터로도 충분하지. 근데 이게 로케이라는 것은 크로스톡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지. 점점 가까워지니까 라인들이 점점 가까워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걔네가 캐패시터처럼 점점 라인들이 가까워지니까 라인들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 라인과 이 라인은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전기가 걸리면은 마치 이게 캐패시터잖아. 그 때문에 여기 전화가 걸리면 여기 반대 전화가 모이게 된다고. 어? 그렇게 되면 여기 전기가 없어야 되는데 전화에 필드가 걸리게 되는 셈이나 마찬가지니까 그걸 크로스톡이라고 그러는 거지. 줄이기 위해서는 이 캐패시턴스를 갖다 어떻게든 줄여놔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야 여기에 전화가 만들어지는 게 적어질 거 아니야. 전화가 모이는 게 적어질 거 아니야. 그러려면 캐패시턴스는 기본적으로 두께를 갖다가 다이렉트릭 콘스탄트로 나눈 거니까. 응? 에리어 뭐 있지만 에리어 빼고. 자, T라는 것은 줄일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점점 작아져. 그렇지? 얘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얘를 줄여야 되는 거지. 자, 메탈과 실리콘과의 컨택은 다양한 경우가 생긴다 그러지. 다양한 경우가. 메탈과 실리콘은 다양한 경우가 왜 다양한 경우가 생긴다 그랬지? 뭐에 따라서? 그렇지. 워크 펑션. 메탈의 워크 펑션과 실리콘의 타입에 따라서 이게 오밍이 될 수도 있고 숏키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거는 오밍으로 원한다고. 메탈 컨택이 숏키를 해줄 이유는 없어. 숏키 컨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PN 정션 만들면 되는 거야. PN 정션 만들면 되지 메탈하고 실리콘 가지고 굳이 우리가 숏키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이유는 이 소자 실리콘 소자 만드는 데는 딱히 없다고. 자, 알루미늄을 썼을 때 예를 들면 알루미늄하고 P하고 붙었을 때는 오미 컨택이 나와. 여러분들 저거 해야 돼. 이거 무슨 타입이지? 무슨 타입이야? P타입이지? 얘의 워크 펑션은 어디까지야?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실리콘의 워크 펑션? 이게 백큐이라고 하면 어느 거지? 1번? 땡이지? 1번은 뭐라고 불러? 1번은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지. 일렉트로 어펜티지? 자, 2번이 워크 펑션이지? 2번이 워크 펑션. 자, 이런 P타입이 있을 때 메탈의 워크 펑션이 이런 놈이 붙었다. 오미기야, 쇼트키야. 응? 기억이 안 나지? 기억이 안 나지? 찾아봐. 그렇지? 찾아봐. 시험 문제로 반드시 나올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알루미늄하고 P 플러스하고 붙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알루미늄하고 N하고 붙으면은 이런 게 나와. 자, 이거는 무슨 컨택이지? 얘는 쇼트키 컨택이란 말이지. 쇼트키 컨택. 쇼트키 컨택이랑은 전기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돼 있지.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돼 있어. 응?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는 전기가 안 흐른단 말이지. 오믹은 포워드 리버스 다 흐른단 말이야. 포워드가 뭐고 리버스가 뭔지도 여러분들 다 알아둬야 돼. 자, 그래가지고 알루미늄을 쓰면 그러면 P하고 쓸 때는 쓸 수 있지만 N하고 쓸 때는 못 쓰잖아. 그지? 어? 그러면은 우리가 인터커넥터를 만들 때 P하고 쓸 때는 알루미늄 쓰고 N하고 쓸 때는 다른 걸 써야 돼? 그렇게는 하기가 귀찮잖아. 그지? 인터커넥터 만들 때 한 번에 만들어주는 게 좋지. 만약에 여기다가 N타입과 P타입을 갖다 이렇게 만든다. 여기다 N타입과 P타입을 이렇게 만든다. 인터커넥터 만들 때 여기다 만들고 또 다시 리소 해가지고 얘를 또 만든다? 코스트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만드는 게 좋지. 인터커넥터 갖다 메탈 라인을 갖다 같은 메탈 라인을 써가지고. 그런데 한쪽은 오믹이고 한쪽은 쇼트해야 돼.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다 오믹을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M 플러스를 갖다가 쳐주면은 N에다 M 플러스를 치면은 이런 정션이 나온다 그랬지. 이거 무슨 정션이라고 본다 그랬지? 응? 무슨 컨택이라고 본다 그랬어? H 터널링 컨택이라고 본다 그랬지? 터널링 컨택. 응? 터널링 컨택이 뭔지 여러분 역시 잘 찾아봐. 그치? 자, 소자 시간에 다 했던 거야. 자, 그래서 한 번에 얘를 이렇게 처리해보는 게 좋다고. 두 번 할 수는 없다고, 이걸 갖다가. 자, N타입일 때는 어떤 워크 펑션이 돼야 되는지, 메탈의 워크 펑션이, 그래야지 오믹이 되고, 그래야지 쇼트가 되는지 다 알아둬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자, 우리가 옛날에, 지금도 현재도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물론 하이테크 대에서는 다 카파를 쓰고 있지만, 알루미늄을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쓰고 있어. 왜냐면 알루미늄이라는 게 워낙 굉장히 편한 물질이거든. 대칭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편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쓰기 때문에 알루미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갑시다. 알루미늄을 갖다가 인터커넥트 라인으로 쓰면은 좋은데 몇 가지 약점이 있어. 그 중에 대표적인 약점 하나가 스파이킹, 정전 페니트레이션이 스파이킹이라는 게 일어나. 스파이킹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실리콘하고 알루미늄을 이렇게 알루미늄을 붙여놓으면은 얘가 알루미늄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스파이크를 만들어. 이렇게. 알루미늄이 이렇게 안으로 서 스파이크를 만들어. 그걸 갖다 알루미늄 스파이킹이라고 불러. 알루미늄 스파이킹. 근데 이렇게 물론 이렇게 베리어 머티리얼을 깔아주면 물론 못 들어오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리사이드 같은 거 하는 건데, 자, 하는데 또 이렇게 정션이 이렇게 있어. PN 정션을 알루미늄을 갖다 이 위에다 올려놨을 때 우리가 이렇게 M 플러스가 있어. 근데 여기다 이렇게 알루미늄을 이렇게 붙여놨어. 그런데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컨택 노릇을 해야 되는데 얘가 스파이키로 이렇게 뚫고 들어와. 이렇게. 그러면 정션이 M 플러스랑 알루미늄만 만난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P라면 P하고 알루미늄을 만나고 그랬잖아. 그렇지? 얘는 그냥 여기서 전기만 전달해 주면 되는 놈인데 얘가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전기를 전달해 주려고 그래.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그걸 갖다가 정션 페니트레이션이라고 한다고. 정션을 뚫어버린 거지. 자, 얘가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알루미늄 걷어내고 보면 이렇게 구멍이 뻥뻥 나 있다고. 알루미늄 걷어내고 보면 구멍이 뻥뻥 나 있어. 알루미늄 물질은 굉장히 애칭하기가 좋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선호한다고. 외대치도 잘 되고, 외대치 애천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저것도 존재하고, 그 드라이애치도 굉장히 잘 되고, 그런 말이지. 드라이애치가 잘 된다는 얘기는 날아갈 수 있는, 날아갈 수 있는 저거를 많이 만드는 얘기지. 그 볼러타일한 프로덕트를 갖다가 많이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잘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스파이크가 만들어지는 데는 이유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까? 왜 얘가 잘 들어올까? 실리콘과 만나면 알루미늄과 실리콘이 만들었어. 이런 스파이크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우선 1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1번
알루미늄이 실리콘 안으로 잘 기어 들어온다. 이런 게 아마 생각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실리콘이 기어 나가버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빈 칸이 돼. 그래서 알루미늄이 기어 들어오는 거야. 그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알루미늄이 실리콘을 좋아해서 자꾸 실리콘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건지, 실리콘이 알루미늄을 좋아해서 타고 나간 빈 칸을 갖다 알루미늄이 어쩔 수 없이 메우고 들어오는 건지, 두 가지로 원인을 생각할 수 있다고. 그 중에 정답은 어느 거냐? 정답은 두 번째야. 실리콘이 알루미늄 안에 있는 걸 좋아해. 알루미늄으로 들어가는 거를. 그래서 자꾸 실리콘이 알루미늄 안으로 녹아서 들어가는 거야. 녹아서. 그러면은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빈 공간으로 알루미늄 연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밀려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스파이크가 생기는 게 그게 커켄달 이펙트라는 거야. 커켄달 이펙트. 자, 커켄달 이펙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450도씨 정도로 온도를 올려주고, 온도를 올려준다는 것은 디퓨전이 빨라진다는 얘기지. 디퓨전을 빠르게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알루미늄이나 실리콘 인터페이스에 이런 핏 구멍들이 생기는 거야. 핏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러고 또는 쿨링하고 나서 실리콘 실리콘 덩어리들이야. 실리콘 덩어리들이 이렇게 알루미늄 위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알루미늄 위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석출돼. 이렇게 실리콘 덩어리들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두 개를 맞붙여 뒤쳐놓으면은 실리콘이 이 안으로 다 녹아 들어가는 거야. 녹아 들어가는 거야. 그 녹아든 자리로 알루미늄이 밀려 들어가는 거고, 이 녹아들었던 놈은 온도가 낮아지면은 그러면은 솔리드 솔루빌리티가 낮아지게 되면 온도가 그러면 실리콘이 되면서 석출이 되는 거죠. 여기 석출이 되는 거야. 자, 그걸 갖다 커켄달 이펙트라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정션 스파이킹이 일어난단 말이야. 쉘로우한 피는 정션에서는 정션을 아예 뚫고 이 스파이크가 내려와 버린단 말이지. 응?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이건 인터디퓨전과 솔리드 솔루빌리티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자, 알루미늄과 실리콘이 디퓨전을 하는 걸 갖다 비교해 보면은 자, 얘거가 디퓨지비티를 재봤어. 알루미늄을 갖다 이미 실리콘에 녹는 디퓨지비티를 갖다가 재봤더니 알루미늄의 디퓨지비티는 요 식의 온도에 따라서 요 식을 따르게 되고 420도씨에서 얼마큼 되냐면 4.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5승 스퀘어 센티미터 퍼 세크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30미니를 갖다가 한다면은 그렇게 디퓨전 랭스는 루트 d 오버 dt니까 이게 3 곱하기 11 마이너스 11cm 3 곱하기 10 마이너스 3승 옹스트롱밖에 안 돼. 30분을 갖다가 놔둬도 알루미늄과 실리콘이 있다면 알루미늄은 실리콘 안으로 디퓨전에서 들어가는 거는 3 곱하기 10분 마이너스 3. 이건 뭐 거의 안 간다는 얘기지. 거의 안 간다는 얘기야. 디퓨전이 거의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실리콘을 갖다가 그러면 알루미늄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재봤어. 맥칼딘이라는 사람이 재봤어. 디퓨지비티가 얼마가 나오냐?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 세크. 그래서 30분을 만약에 둔다면은 40 마이크로미터로 움직일 수 있어. 실리콘은 디퓨전에서 이 안으로 40 마이크로미터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정답은 실리콘이 알루미늄 안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야. 녹아 들어가는. 그 빈 칸이 생기면은 알루미늄이 그 빈 칸을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실리콘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봐도 여기를 실리콘 비율이라고 본다면 여기가 실리콘 100%고 여기는 알루미늄 100%란 말이야. 응?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다이어그램을 무슨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지?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걸 유텍틱이지, 그렇지? 유텍틱 다이어그램이지, 유텍틱 페이즈 다이어그램이지. 유텍틱 페이즈 다이어그램 만든다고 얘가.
근데 우리가 솔리드 솔루빌리티라는 것은 요 부분을 봐야 되잖아. 요 부분은 알루미늄 100%에 실리콘이 얼마나 녹는지 정도고, 요 부분이 실리콘에 알루미늄이 얼마나 녹는지 정도인데, 보면은 얘는 거의 붙어 있어. 거의 녹질 않아. 알루미늄 실리콘 안에. 여기는 확장해 보면은 이렇게 돼. 확장해서 보면은 여기를. 그러니까 알루미늄 100%고 알루미늄 상이고, 여기에 실리콘이 녹는 비계, 녹는 선이 이렇게 된단 말이지. 솔리드 솔리빌리티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1.59%까지 녹을 수가 있어요. 577도에서 온도가 400도 되면 한 이 정도 녹을 수 있어. 이렇게 녹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실리콘이 알루미늄에 450도씨를 본다면은 0.5 정도 녹는 거야. 0.5 웨이트 퍼센트 녹는단 말이지. 실리콘이 알루미늄에. 근데 알루미늄은 실리콘에 여기 가보면은 거의 안 녹아. 0.00의 웨이트 퍼센트 정도 녹는 거야. 거의 안 녹는 거야. 그러니까 알루미늄하고 실리콘이 콘택 되면은 실리콘은 알루미늄에 0.5 웨이트 퍼센트 정도 녹아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야. 녹아 들어가고 디퓨전도 빨라서 빨리 가버려. 그다음에 계속 따라서 녹을 수가 있는 거야. 계속 라지 디퓨전이라고 한단 말이야. 특히 또 알루미늄에 그레인 바운더리 같은 게 존재하는, 그레인 바운더리는 그 완벽하지 않은 되니까 거기를 타서 디퓨전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멀리까지 가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런 게 자꾸 일어나면은 아까도 봤듯이 정전 자체가 망가진단 말이야. 정전 페니트레이션 같은 게 나서 정전이 망가지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막아줄 것이냐가 문제지. 어떻게 이런 알루미늄 스파이킹이나 이런 것이 나는 걸 막아줄 것이냐 라는 것인데, 어떻게 막냐? 자, 문제가 뭐야? 알루미늄 안에 실리콘이 자꾸 녹아 들어가. 그렇지? 가장 쉬운 방법은 얘와 얘가 안 만나게 하는 거지. 그지? 얘와 얘를 안 만나게 멀티레이어 컨테이너를 만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고, 응? 중간에 알루미늄과 실리콘 사이에 뭐든지 한번 실리사이드를 만들든지 하나를 다른 레이어를 넣어. 그럼 얘와 얘가 안 만나니까 문제 없잖아. 그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어떤 방법이냐면은 알루미늄의 0.5 웨이트 퍼센트 정도의 실리콘이 녹아드니까 그냥 1% 정도 실리콘 넣어버려. 그냥 데포지션 할 때. 미리 넣어버리면은 이미 충분히 녹아있기 때문에 얘가 더 여기 있는 웨이퍼에서, 그러니까 서브스트레이트 상에서 녹아서 들어가는 놈이 없기 때문에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알루미늄에서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또는 카파를 3% 정도 넣는데, 카파를 3% 넣는 이유는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을 막기 위해서야. 자,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은 좀 이따 나올 거야.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건 좀 이따 나올 거야.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실리콘에다 미리 1% 실리콘, 3% 정도의 카파를 그러니까 같이 집어넣고 덮어준단 말이야. 그럼 얘가 실리콘의 디퓨전이 서브스트레이트부터 오는 걸 막아주는 거고, 얘는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 나오는 걸 갖다 막아주는 것이고. 자, 문제는 1% 정도 집어넣어주면 너무 높잖아, 퍼센트가. 그래가지고 실리콘 볼더로 프리스피테이트 아웃될 수 있다는 얘기야. 룸 템퍼처로 온도를 낮춰줬을 때. 우리가 충분한 양을 집어넣어가지고 디퓨전을 막아주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레이어를 여러 개 집어넣어. 멀티레이어 집어넣는단 말이야. 멀티레이어 집어넣어가지고 그 중간에 그러니까 컨택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지. 알루미늄하고 실리콘이. 뭐 플래티늄 실리사이드라든지 팔라듐 실리사이드, 뭐 TIW 같은 거 갖다가 어디에이전을 위해서 해준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다른 물질을 갖다가 발라주면 된단 말이야. 발라주면은. 자, 뭐 알루미늄 콘텐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 나올 텐데, 뭐 여기까지 우선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됐고, 자, 실리사이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실리사이드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탈하고 실리콘하고 직접 만났을 때는 거기에 콘택 저항이 생길 수 있다고. 메탈과 실리콘 사이에
콘택트 저항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과 메탈을 직접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다가 메탈 실리사이드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거야. 메탈 실리사이드 레이어를 만들어주면은 얘와 얘 사이의 컨택도 나쁘지 않고 면적이 넓고 우선 얘와 얘 사이의 컨택은 메탈이니까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콘택트 레지스턴스를 낮춰줄 수 있다는 거야.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디바이스를 이렇게 만들잖아. 디바이스를 만들었을 때 얘를 갖다 전선을 이렇게 쭉 연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 전선에는 그 역할은 그냥 전기의 시그널을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얘네들은. 저항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 그지? 근데 저항이라는 것은 어디에 저항이냐면 이 라인 상에도 저항이 있지. 이 라인 상에도 저항이 있단 말이지. 라인의 길이와 뭐 단면적 이런 거요. 레지스티비티에 의해서 여기에 저항이 있지만 또 어디 저항이 있냐면 이 컨택 되는 지점에도 저항이 있단 말이지. 컨택 저항이 존재한단 말이야. 때문에 이 컨택 저항도 줄여줘야 돼. 그래야지 여기서 준 전기 시그널이 이 디바이스로 온전하게 전달이 되지 얘네가 잡아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얘네가 잡아먹는 건 최소화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위해서 이 실리사이드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연결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실리사이드와 이 실리콘은 면적이 넓게 만났으니까 문제없고 이 실리콘하고 실리사이드는 컨택을 실리콘과 메탈보다 훨씬 잘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없어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여기다 이렇게 메리어 메탈 놓고 폴리실리콘에도 실리사이드를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된다고. 요즘에 만들어지는 그걸 봐도 보면 요 위에 실리사이드가 이렇게 있고 뭐 폴리 위에도 실리사이드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텅스텐을 채우든 뭘 채우든 이렇게 메탈이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실리사이드를 만들어준단 말이야. 근데 실리사이드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실리사이드를 옛날에는 뭐 텅스텐 이런 거 쓰다가 타이 실리사이드를 쓰고 그 다음에 코발트 실리사이드로 옮겨가.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쓰는 거는 니켈 실리사이드를 많이 써. 이렇게 변해간다고. 이렇게 실리사이드의 종류도 변해가. 그 이유는 뭐 당연히 컨택 레지스턴스를 낮추려는 거지. 레지스티비티를 낮추는 거지. 컨택 레지스턴스 낮추고. 근데 문제는 얘가 낮아가면 이 니켈 실리사이드 같은 게 문제가 뭐냐면 얘는 만들어지는 건 레지스티비티가 좋고 좋아. 그런데 얘를 갖다가 온도를 올리면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이게 니켈 다이실리사이드 같은 게 된단 말이지. 이렇게 되면은 저항이 높아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뭐냐면 얘를 만든 다음에 실리사이드를 형성한 다음에 온도를 높이면은 안 돼. 응? 이게 문제란 말이지. 그렇지만 얘가 그냥 뒀을 때 레지스티비티가 좋기 때문에 요즘엔 대부분 다 많은 경우 니켈 실리사이드 쓴다고. 그렇지만 문제는 온도를 갖다 그 다음에 높여줄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 자, 티피컬 콘택트 스트럭처는 아무튼 멀티레이어 스트럭처가죠. 이렇게 뭐 실리사이드, 그다음에 위에 타이나이트라이드, 베리어 레이어 같은 걸 깔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실리콘, 알루미늄이 들어가게. 자, 실리콘 타이나이트라이드가 타이실리사이드 같은 경우는 굿 일렉트로 콘택과 어디전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실리콘하고 반응돼 가지고 생기는 게 실리사이드이기 때문에 실리콘 위에 실리사이드는 굉장히 잘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타이나이트라이드는 베리어, 디퓨전 베리어.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물질들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디퓨전 베리어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응? 근데 이런 타이 실리사이드를 코발트 실리사이드, 니켈 실리사이드로 이렇게 순서대로 바꿔오면서 발전돼 가고 있어. 자, 그리고 여기에 내가 해준 이거는 핀펫을 했을 때 그 실리사이드 공정을 어떻게 하느냐야, 어떻게 만들느냐. 옛날에는 이렇게 니켈 실리사이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코발트 실리사이드인가? 요즘에 이제 뭐 코발트 실리사이드로 다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 그 실리사이드 역사에 대해서 잘 쓰여진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고 공부를 해봐. 이게 실리사이드가 어떤 실리사이드인데 핀펫을 가면서는 이제 실리사이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이야.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이게. 컨택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핀펫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쭉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봐. 자, 아무튼 자, 실리사이드도 만드는 실리사이드에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 실리사이드 만드는 방법을.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디바이스를 만들어놨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소스레인이지. 뭐 소스레인이 어떻게 이제 정수행 소스레인 정수해야 되는 거고. 여기 게이트가 있어.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걸 좀 무시하면서 와. 내가 얘기를 해줄게. 자, 저 뭐야? 그 뭐지? 스페이서를 만들지? 스페이서를 왜 만든다고 그랬지? 스페이서를 만든 이유는 LDD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랬지. 로드 오브 드레인. 그러니까 소스 드레인에 두 군데는 두 개로 나눠가지고 여기는 로드 오브 드 LDD를 만드는 거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하이도핑의 소스 드레인 정전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가르치기는 뭐하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소스 드레인 정전이 하이도비 좋겠어, 로도비 좋겠어? 응? 하이도핑이 좋겠어, 로도핑이 좋겠어? 정전을 만들면.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통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야. 전기가 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핑이 높으면 레지스티비티가 낮아지잖아. 컨덕티비티가 높아지잖아. 그럼 도핑이 높은 게 좋아. 도핑이 높고 쉘로하게 딱 한 게 좋다고. 그래야 페라스틱 캐파시턴스가 적어지고 좋은데 문제는 전부 다 그렇게 만들었을 때 문제가 일어난다고. 그 문제는 이제 기회가 있으면 얘기했지만 핫캐리어가 생긴다고. 캐리어가 굉장히 에너지가 강해져. 여기 날라오면서 에너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갖다가 도핑을 낮춰가지고 마치 채널인 것처럼 또는 정전인 것처럼 만들어 놓는다고. 그럼 여기 이제 날라오는 놈이 조금 속도가 줄으면서 이제 핫캐리어를 덜 만들게 되는 거지. 이 릴라이빌리티 문제인데 이제 신뢰성 문제. 오랫동안 두면은 이 핫캐리어가 계속 디바이스를 망가뜨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로드 오브 드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스페이서를 만들어서 그 전에는 이제 로도핑을 치고 스페이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하이도핑을 쳐가지고 하이도핑과 로도핑을 같이 만들어준단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서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게 스페이서가 있고 다시 그리면 이렇게 있고 게이트가 있고 로도핑을 이렇게 치고 스페이스 만들고 하이도핑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지.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메탈을 덮어. 우리가 타일 실리사이드를 만들고 싶다 하면 타일을 덮는 것이고 뭐 코발트 실리사이드를 만들고 싶다 코발트 덮는 것이고 니켈 실리사이드 만들고 싶다 니켈 덮는 거야. 이렇게 덮으면 얇게 덮이는 거야. 이렇게 덮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갖다가 온도를 올리면은 그러면은 그 메탈과 실리콘이 만나는 지점에서 실리사이드가 형성된다고. 여기가 만약에 폴리실리콘이라면은 여기 이렇게 실리사이드 생기겠죠. 폴리실리사이드 생기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리사이드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여기만 실리콘과 만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메탈로 남아 있어. 그냥. 응? 뭐 타이면 타이, 뭐 니켈이면 니켈, 코발트면 코발트 남아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갖다가 메탈만 셀렉티브하게 예측을 해내. 뭐 HCl이라든지 메탈을 잘 녹이는 그런 걸로 하면은 실리사이드는 못 녹이면서 메탈만 녹일 수 있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날아가고 실리 사이드가 여기와 여기와 여기만 남는단 말이야. 여기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 위에 있는 놈들도 반응을 안 해갔기 때문에 다 날아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데만 딱 남는단 말이야. 자, 우리가 요 그렇게 실리 사이드를 만들 때 리소그라피 공정을 안 했잖아. 그지? 리소그라피 공정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갖다가 셀프 온라인이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셀프 온라인이 된 거잖아. 그지? 스스로 온라인 돼가지고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셀프 온라인 실리 사이드다. 그래서 이제 살리 사이드라고 부르는 거야. 어? 살리 사이드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리소 공정을 안 하고도 이렇게 실리 사이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살리 사이드 프로세스다라고 해서 이렇게 실리 사이드를 만들어낸 거야. 오케이. 자, 알루미늄에서의 문제점 중에 스파이킹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힐락이라는 게 있어요. 힐락이라는 건 뭐냐면 알루미늄을 이렇게 덮어놓으면 알루미늄의 일정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응? 알루미늄의 일정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갖다가 힐락이라는데 힐락 포메이션이 생겨. 자, 힐락이라는 건 왜 생기냐면은 알루미늄을 굉장히 인터커넥션을 좋아한다고 했지. 레지스티도 뭐 그런 데로 놨고 실리콘과 실리콘 옥사이드가 잘 붙고 그 다음에 옥사이드를 환원시켜? 좋은 건가? 환원시키는 게? 글쎄, 이건 잘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엣치가 잘 되고 데포짓 잘 되고 엣치 잘 되고 데포짓 잘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상당히 잘 쓰는데 알루미늄의 문제가 아까 스파이킹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힐락도 문제가 된단 말이야. 자, 힐락은 뭐냐면은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데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많이 있잖아.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실리콘 위에 알루미늄을 했다. 그럼 실리콘 전체가 슈링크 하면은 알루미늄은 더 많이 슈링크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뭐 텐사일을 받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일부에서는 뭐 컴프레시브를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이런 컴프레시브를 받는 부분이 생기면은 알루미늄이 워낙 연성이 좋기 때문에 연성이 좋아가지고 얘가 밀려서 올라간다고 이렇게 밀려서 삐죽하고 올라가. 이렇게 되는 것 같다가 힐락이라 한단 말이야. 응? 텐사일이나 컴프레시브 스트레스가 일부에 걸렸을 때 이게 보이드 텐사일을 형성하면 보이드가 생기겠지. 컴프레시브가 걸리면 힐락이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얘가 연성이 좋아서 움직이는 굉장히 소프트한 머티리얼이란 말이지. 알루미늄은 빌드 스트렝스가 낮아. 때문에 이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말이야.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지난번에 나왔던 건데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이건 뭐 비단 알루미늄만의 문제는 아니야. 다른 데서는 문제가 나온 건데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란 건 뭐냐면은 이렇게 라인이 있잖아. 뭐 알루미늄 라인 등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전기를 보내는 데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엄청난 수의 일렉트론들이 움직여가는 길이란 말이지. 엄청나게 전류가 흐른다는 건 결국 일렉트론이 움직이는 거냐. 일렉트론들이 엄청나게 움직이는 길인데 일렉트론이라는 건 물론 굉장히 굉장히 매스로 봐서는 작은 애들이라고. 그렇지만 이 숫자가 엄청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알루미늄을 구성하고 있는 어텀을 때려가지고 이 어텀들이 있던 데서 밀려서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거야. 밀려서 다른 데로 가다 보면은 여기에 보이드가 생긴다든지 힐락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보이드가 생기면은 문제가 뭐지? 어떤 문제가 있겠지? 그렇지. 당연한 얘기죠. 단면적이 줄어드는 셈이니까. 단면적이 줄어드는 셈이니까 응? 건드린다. 단면적이 줄어드는 셈이니까 저항이 커지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서 심지어는 이게 끊어지기도 해.
쇼트나 이렇게 되는 것이 일렉트론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현상이야. 일렉트론이 움직이게 만드는, 마이그레이션, 움직인다는 얘기야. 움직이게 만드는. 얼루미늄 어텀이 일렉트릭 커런트, 굉장히 많은 일렉트릭 커런트 안에서 이 전자의 모멘텀들 때문에 움직여가는 현상이야. 전자의 모멘텀, 일렉트론의 모멘텀이 어텀으로 전달되면서 일렉트론 윈드 포스라고 불러. 바람이 불듯이 일렉트론 윈드가 부는 거지. 쳐가지고 얘가 움직여. 그래서 보이드나 히일라가 갖다가 오랫동안 거기다가 전력으로 주는 이게 생긴다고. 응? 그래서 이게 서킷을 깨버리게 오픈 숏을 만단 말이에요. 페일러를 한단 말이에요. 서킷을 숏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신뢰성 문제야. 릴레이비티 문제. 고전류 밀도에서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알루미늄 원자들을 갖다 이동시켜서 도선상에 보이드라든지 키일락을 갖다가 만드는 현상을 갖다가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불러. 오케이? 자, 그래서 물론 이게 알루미늄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카파에도 있고 모든 금속엔 다 있어. 근데 알루미늄에서 특히 문제가 큰 이유는 알루미늄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녹는 점이 상당히 낮고 연성이 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본딩이 약하다는 얘기야. 본딩의 스트렝스가 약하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 쉽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지. 더 쉽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지. 카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있어. 카파에서도 있고 다른 데도 있단 말이지. 다른 마트리얼도. 텅생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본딩이 강하고 그러니까 녹는 점도 굉장히 높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아니라지만 아무튼 저항 자체가 워낙 크지. 보통은 저항이 낮은 애들이 녹는 점도 낮고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자, 좀 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합시다. 그렇지 않은 걸로 합시다. 자, 질문. 시험에 대해서는 들었지, 얘기? 시험에 대해서는